안녕하세요. 신나운디 신디입니다. 오늘은 5강 치주 파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주 치료의 출제 범위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치주에서는 5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횟수 계산, 그리고 그다음에 재시행, 동일 부위 재시행일 경우 치주는 정말 이게 다인데요. 이번 이론 강의가 끝나고 맨 마지막 부분에 예상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치주 파트를 공부를 하려면 먼저 이 3분의 1학당의 개념이 뭔지부터 아셔야 돼요. 3분의 1학당은 치아를 6개의 부위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전치부는 6개의 치아, 구치부는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4개 해가지고 구치부. 3분의 1학당씩 총 6회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학당이 있다면 2분의 1학당도 있어요. 반학이죠. 반학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그래서 최대 1.5회, 1부터 7번까지를 1.5회로 계산을 하고 최대 4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3분의 1학당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2분의 1학당의 개념을 아셔야지 치주를 풀 수 있고, 치주가 헷갈리는 이유는 이 3분의 1학당으로 쪼개다 보니까 같은 부위를 재시행했을 때, 그리고 다른 파트와 다르게 전처치,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전처치가 필요하고 부위가 나뉜다는 점 때문에 어려운데요. 그래서 단계적 치주 치료는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을 먼저 하고 스케일링이 되고 나서 치근할 텍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주 소파술, 맨 상위 개념은 치은박리 소파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스케일링 하고 나서 전처치가 있으면 치주 소파술로 넘어가도 돼요. 치근할 텍술은 생략돼도 된다. 어쨌든 치주 소파술을 당일에는 산정할 수 없다. 이 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씩 진행을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치면세마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요. 반짝반짝 빛나게 러버컵에 이제 퍼미스 묻혀서 해주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치, 소아 환자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소아는 유치가 이제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 4회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스케일링이랑 똑같이 한두 개 치아만 시행을 할 경우에는 0.5회 횟수를 50%로 계산을 합니다. 치면세마는 그냥 유치에 시행한다, 치은염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프로빙, 치주낭 측정 검사입니다. 치주의 모든 기준은 3분의 1학당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치주낭 측정 검사는 최소 2면 이상, 2면 이상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시고, 많은 분들이 뭐 치주 소파술이랑만 뭐 같이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치주낭 측정 검사는 단독으로도 검사잖아요. 그래서 잇몸 깊이를 재는 측정 행위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한 개 치아만 해도 100%였는데 산정 기준이 바뀌었어요. 바뀐 거 한두 개 치아를 했을 경우에는 0.5회로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 0.5회의 기준은 3분의 1학당에서 한 개만 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다음 우리가 많이 하는 치석 제거. 치석 제거는 가 3분의 1학당으로 하는 게 있고요. 연 1회, 성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연일의 스케일링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두 개의 차이는 일단 횟수 제한이 있는 게 연 1회예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월할 수 없고 타인에게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연 1회 같은 경우는 이 스케일링만으로도 치료가 종결될 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남아있는지 조회를 먼저 해봐야 되고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연말에 엄청 바쁜 게 연일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막 몰려오시기 때문이죠. 3분의 1학당은 치석 제거를 했는데 하악 전치부 설면에만 좀 치석이 있어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치석을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치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치근 할텍술이나 치주 소파술이나 다음 단계로 뭔가 치주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전처치로 시행을 하는 게 요 가 3분의 1학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치주 치료가 목적이면요. 당일에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후속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자 민회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내역 설명을 기재하셔야 돼요. 3분의 1학당씩 기준이기 때문에 전학을 시행하면 6회로 청구를 합니다. 연일에는 횟수가 1회로
청구하게 되고요. 1년에 한 번뿐이다. 그래서 치석 제거의 횟수 계산 역시 체중량 측정 검사와 똑같습니다. 한두 개 치아만 시행을 할 때 50%만 산정한다. 구치부는 2개, 전치부는 6개가 기준이니까 3분의 1 학당이 3개만 했을 때 1회로 0.5회로 산정을 한다. 그래서 1회로 산정할 때와 0.5회로 산정할 때 이 횟수 계산 그 표로 눈에 보기 쉽게 넣어놨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5개, 6개 애매하게 청소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인접한 부분,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동일한 3분의 1학으로 계산을 한다. 라고 해서 43번부터 47번까지 3분의 1학당 기준으로 하면 1.5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접치기 때문에 1회로 청구를 합니다. 치석 제거의 동일 부위는 이제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보통 환자분들한테 치석 제거 1년에 2번 보험 낸다. 연일에 한 번, 치료 한 번. 그래서 6개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이 넘어야 100%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는 그냥 후처치, 그리고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내는 50%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치석 제거하고 나서 동일 부위를 4개월 뒤 재시행했다. 4개월은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치석 제거 50% 산정. 이렇게 매칭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문제를 푸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연일의 치석 제거는 횟수를 조회한 다음에 신청 버튼을 눌러야 되죠. 그래서 그 횟수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비급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치석 제거가 급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비급여로 받아야 되는 행위들도 있는데요. 보면 구취 제거, 치아 착색 물질 제거, 비급여 진료 전 스케일링. 그러니까 잇몸 치료 목적,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치료 목적이 아니면 비급여로 산정을 합니다. 치석 제거의 다음 단계는 루트 플래닝, 치근 활택술이죠. 치근 활택술과 치주 소파술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활택은 치근, 뿌리를 활택, 윤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청소해준다. 조금 상위 개념의 치근 활택술. 그래서 치근 활택술은 좀 애매해요. 마취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초진해도 가능해요. 급성 증상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치석 제거 먼저 하고 해도 돼요. 그래서 만성상병명에도 가능해서 세모 좀 애매합니다. 약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죠. 그리고 이 치근할텍솔의 차이는 아까 스케일링과 플로빙 같은 경우는 한 개 치아만 시행하면 50% 반만 줬어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만 시행해도 100% 1회로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치근할텍술은 재시행했을 경우 치석 제거와 다르게 3개월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치주 리콜할 때 3개월마다 와서 하는 경우도 있죠. 문제에서 치근할 택수로 4개월 뒤 재시행을 했다. 아까 치석 제거랑 답이 달라지겠죠? 4개월이 지났으니 3개월이 초과됐잖아요? 그냥 10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치주 소파술. 아까 치근 활택은 활택,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소파술은 큐렛, 소파, 긁어내요. 뭐를 긁어내냐? 염증을 빡빡 긁어내는 거예요. 치석도 긁어내지만 염증도 제거해서 잇몸이 조금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주 소파술은 반드시 전처치도 있어야 되고요. 마취도 필수예요. 염증을 제거하는데 마취를 안 하면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초진에는 안 된다는 거. 치근 할택술이든 치석 제거든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치근 할택술보단 치주 소파술이 훨씬 상위 진료입니다. 역시나 치근 할택술처럼 한 개 치아만 시행해도 100% 1회로 산정할 수 있고요. 치주 소파술은 마취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할 수 없어요. 1일 최대로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가 3회, 1악, 한 악만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 부위는 역시 치근 할택술과 기준이 똑같습니다. 치근 할택술과 치주 소파술은 재시행과 횟수 계산을 할 때는 똑같은데요. 차이점으로는 치주 소파술은 염증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마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처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와 공통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역시나 2개월 뒤 재시행을 했대요. 그러면 50%만 산정을 하겠죠. 그 다음 상위 진료는 치은박리 소파술입니다. 플레보피라고 많이 하는데요. 잇몸을 열어요. 열어서 이제 빡빡 긁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염증들을. 그래서 간단과 나복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복잡의 행위 자체는 골성형, 뼈를 삭제하고 뼈를 성형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를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치은박리 소파술 역시 전처치가 필수이고요. 했는지 이제 전후도 비교해야 되니까 엑스레이도 해야 되고 약도 처방해야 되고 뭔가 후처치도 해야 되고 해야겠죠. 그리고 치주 질환의 특징은 3분의 1악당이 있다는 것과 사용은 한 봉합사, 실크를 첨구할 수 있어요. 잇몸을 열었으니 다시 꼬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합사를 사용하면 실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처치는 치주치료 후처치 나로 산정을 하고요. 다음에 임플란트 한 부위도 치은박리 소파술 첨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파트가 다르면 100대 100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동일 부위에 치은박리 소파술, 치주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발치와 임플란트 제거술을 했다. 발치랑 임플란트 제거술은 외과잖아요. 치주 파트와 외과 파트인데도 100대 50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특이점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치은박리 소파술은 잇몸을 여는 굉장히 큰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재시행할 수 없어요.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된다, 기준이. 그래서 6개월 이내는 50%, 지나면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치관 확장술입니다. 치관 확장술 1치당에 제가 노란색 빡 해놨죠. 치관 확장술은 치주 파트인데 조금 특이한 아이예요. 우리가 CLP라고 하는 프랩할 때부터 많이 청구를 하는데요. 잇몸의 길이가 짧아서 연장을 하는. 그래서 이게 보통 우식이라던가 치아가 깨졌거나 뭔가 그 보철 길이, 유지력이 부족할 경우에 치관을 연장하기 위해서 잇몸을 잘라내는 술식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진다. 가, 치은, 절제, 근단변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CLP는 주로 치은, 절제술, 가 요걸로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프랩은 한 치 한 치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3분의 1악당이 아니고 1치당이다. 이 산정 기준이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1치당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치주 파트이기 때문에 실크 산정할 수 있고요. 사용하면 후처치도 치주치료 후처치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치관 확장술은 상병명이 치주 상병명이 아니에요. 상병명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1치당이라는 것과 상병명이 충치치료, 치은 연화 우식, 잇몸 아래쪽에 있는 우식을 치료할 때이기 때문에 K02 우식 상병명이나 근간치료하고 CF하고 나서 청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간치료 상병명을 따라서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치주질환, 뭐 스케일링이라던가 이런 시그널틱술, 이런 전처치, 치주질환 처치가 없어도 산정할 수 있는 게 치관 확장술이에요. 파트는 치주 파트에 있지만 좀 특이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치관 확장술도 잇몸에 무언가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치은 절제술, 징지백토미. 보통 이거는 치은을 잘라내는 거예요. 똑같이 잇몸을 잘라내는데도요. 이 징지백토미는 전처치가 있어야 돼요. 스케일링. 그러니까 뭔가 잇몸이 부었어요. 근데 그냥 부은 게 아니고 자라났어요. 치주 질환에 의해서 자라난 거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했는데도 뭔가 뭐 시그널 텍스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다. 증식한 잇몸을 잘라낼 때 이 치은 절제술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치주 파트이기 때문에 3분의 1악당으로 청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치주 질환 상병명을 쓰셔야 되시고 보통 뭐 증식이라던가 뭐 치은 비대 이런 상병명을 사용을 합니다. 역시나 실크나 후처치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치관 확장술과 치은 절제술을 비교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치근할 텍술, 치주 소파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치관 확장술과 치은 절제술도 엄연히 다르다는 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치은 절제술은 재시행을 할 수 있어요. 동일 부위에 할 경우에. 그래서 1개월에서 1, 3개월, 3개월 초과. 뭐랑 똑같았죠? 치근할 텍술이랑 치주 소파술이랑 똑같았다. 네,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에는 장강고정술입니다. 치아가 흔들려요? 아니면 탈구됐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슈퍼본드 같은 걸로, 와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덧대는 걸 장강고정술이라고 합니다. 3치 이하, 3개 치아 이하일 때, 4개 치아 이상일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묶는 거예요. 잠깐 치아를 묶는 건데요.
특이하게 원인이 되는 후처치예요. 치주 질환 때문에 동요도를 하면 치주 치료 후처치로 청구를 하고요. 외상에 의해서 치아가 빠졌어요. 탈구됐을 경우에는 외과 후처치 있죠. 수술 후처치로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잠깐 고정술을 하고 치아를 닿지 않게 교합을 좀 다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치주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 교합 조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100대 50이라는 거. 100대 50이 몇 개 없는데 아까 치은박리 소파술과 발치, 임플란트 제거술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장강 고정술과 교합 조정을 했을 경우 100대 50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치료 후처치 제가 좀 앞에서 후루룩 넘어갔는데 간단해요. 가와 나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가는 치석 제거, 치근 할택, 치주 소파 세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행위들은 다 나의 항목들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주로 수술, 치은방 소파술, 치은 절제술, 확장술, 뭔가 조금 더 상위 진료예요. 비용도요, 가보다 나가 훨씬 더 비쌉니다. 문제에서 치주 치료 후 처치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급할 경우에는 5글자인 게 많아요. 치주 치료 후 처치는. 치근 할택술, 치주 소파술, 뭐 치은 절제술, 치간 확장술 거의 5글자이죠. 그래서 정말 급한 분들은 글자 수로 외우시면 됩니다. 후처치는 뭐 소독하거나 실밥 제거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고요. 보통 한 2, 3회 정도 산정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치주치료 후처치만 청구할 수도 있지만 외과 진료랑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높은 수가로 청구하시면 되는데 이때 수가가 치주치료 후처치 나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이 순서 치주치료 후처치 가 스케일링 치근할택술 한 거, 그다음에는 발치 후 소독한 거, 그다음에는 치은방위 소파술이나 이런 장강 고정술 했을 때 청구하는 거. 높은 수가의 그 고저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주 파트는 제가 봉합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료대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한 뭐 3-0 뭐 15cm 뭐 이런 식으로 다필론 3-0 뭐 이런 식으로 차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봉합사는 결국 문제가 뭐가 나오냐? 봉합사 청구할 수 있는 게 뭐고 못하는 건 뭐야?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책에는 파트별로 3급에 해당하는 거를 넣어놨는데 치주 파트니까 치은 절제술, 치은 성형술, 치은 박리 소파술, 아까 치관 확장술도 있었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청구가 안 되는 건요, 발치 안 되고요. 치근단 절제술, 재식술, 임플란트 제거술 거의 외과 항목들이 많은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단계별이다. 치석 제거 다음엔 치근할택술, 치주 소파술, 치은박리 소파술. 전 처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치주 소파술 이상이었죠. 그리고 초진에 가능한 거는 치석 제거와 치근 할택술은 급성일 경우 가능하다. 그리고 전 처치가 필수인 건 치주 소파술과 치은박리 소파술이 있었습니다. 전 처치가 필요하다는 건 초진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후처치도 치주 소파술까지는 가로 청구하고 그 이상은 후처치 나로 청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횟수 계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두 개 시행했을 때 50%로 선정하는 건 치면세마, 치석 제거, 치주낭 측정 검사였었고요. 하나만 시행해도 100%다 선정할 수 있는 게 RP와 큐렛, 치근할택술과 치주 소파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치근할택과 치주 소파술은 기구로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우리의 가치를 조금 인정해주는 거죠. 제 시행도 정리해봤습니다. 치석 제거는 6개월이 기준이라는 거. 치근할택술, 치주 소파술, 치은 절제술은 3개월이 기준이고요. 치은박리 소파술은 잇몸을 열기 때문에 6개월이 기준입니다. 기준의 차이 헷갈리지 마시고 한눈에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상 문제 69페이지 있는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치관확장술 시 상병명은 K05.11 증식성 만성 치근염을 사용한다. 땡이죠. 왜냐면 치관확장술은 1치당으로 청구를 하고 좀 난 놈이라고 그랬어요. 좀 특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K02 우식이나 K04 신경치료 상병명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치은박리 소파술과 치조골 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는 100% 산정한다.
제가 아까 이거 치은방지 소파술 간단과 복잡이 있는데 복잡은 골성형과 골삭제를 동반한다. 이걸 얘기한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치은방지 소파술과 치조골 성형술을 같이 시행을 하는 건 결국 뭐 했다? 복잡 행위했다 이 얘기예요. 주된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치은방지 소파술 복잡으로 청구합니다. 3번 잠간고정술의 후처치는 원인이 되는 후처치죠. 그래서 치료 후처치 나는 치주질환으로 인할 경우에 청구합니다. 4번. 치은 절제술 시행 후 3개월 이후 재시행할 경우 100% 맞죠? 치은 절제술은 3개월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5번. 치관 확장술은 3분의 1학당, 난놈 1치당이라 그랬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왜 틀렸는지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쉽게 좀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꼭 저는 틀린 정답을 다 고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치주 파트 공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